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고 싶은데 주말 사이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에 삼성전자랑 물산이 한 2조 원 정도 투입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뉴스는 좀 긍정적인 거죠. 이때 네.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이제 나오면서 네.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또 바이오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이렇게 강력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여전히 이제 바이오 투심이 조금 약간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급반등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뭐 저가 볼 때는 우호적인 부분. 결국 이제 동사에 대한 매출, CMO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제 사과 공장도 지금 올해 안에는 하반기는 대부분 다 가동이 될 거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서 계속적으로 좋게 봤던 이유 작년 한 해도 어떤 이런 CMO 계약에서 이제 공장, 3공장, 4공장 또 추가적으로 증설할 공장들에 대한 계약이 1, 2년 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삼성바이오로스는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포지티브하게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네네. 사실 이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투심이 조금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낙폭과대 종목의 일부 개별적인 호재들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또 급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기업이 어느 개별 호재로 바로 발현이 될 수 있는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뭐 그 부분까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뭐 어차피 이제 다음 달에 뭐 또 ALCR이나 뭐 아스코 등들이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투심은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바는 이제 대장주니까 워낙 큰 회사잖아요. 네. 이게 70만 원 저점으로 해서 지금 83만 원까지는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도 조금 더 들어가도 된다? 신규로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보통의 낙폭과대 여러분들 딱 이게 설정을 할 때 목표가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실 때 네네. 상한가 맨 위 고점 최근의 고점하고 이제 최저점하고의 중간 정도까지는 웬만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종목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커버리지하고 있는 종목들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리바운딩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 한 8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어 보입니다. 근데 100만 원까지 단기간에 제가 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셔도 된다. 다만 95만 원, 그러니까 8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따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LG 이노텍이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40만 1,000원까지 올라세우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5거래일째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호실적 전망이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유민수 부장님? 이게 정고가가 돌파를 네. 했잖아요. 목표가를 좀 높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이게 어떤 매매 전략으로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분명히 제가 볼 때 눌림목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이 올라오는 기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LG노텍은 매매보다는 중장기로 계속적으로 올 한해 꼭 가져가고 포트 한 종목을 넣으신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LG노텍 꼭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LG노텍 아이폰 판매량 뭐 우려한 부분도 있었지만 뭐 공급 훼손이라든지 공급망 훼손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아주 탄탄하거든요. 또 하나는 기판 쪽도 지금 FCBJ 또 투자를 또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 한 50%한 60만 원까지도 제가 볼 땐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노텍은 굉장히 좋게 보시네요. 60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설주들이 가장 강했지 않습니까? 건설주들도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큰 흐름은 없는데 건설주도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유민수 부장님. 예. 건설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건설주 좋게 봐야겠죠. 뭐 좋게 봐야 되고 이제 앞으로 또 성수기 이제 계절적 성수기로 도래를 하게 됐고 그거에 또 여파로 건설이나 뭐 건자재 이쪽 지금 뭐 신정부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차기 어떤 정책 1순위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쪽인데 네. 부동산도 뭐 어떤 뭐 250만 호, 뭐 150만 호 수도권 이런 것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방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건설주도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도 좋지만 그거에 파생되는 무슨 이 건자재 쪽, 뭐 건축용 자재 쪽, 뭐 예를 들면 마루라든지 단열재라든지 뭐 이쪽에 대한 어떤 수혜도 좀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또 꾸준히 보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이 모멘텀이 가동되는 기간이 이 시기가 뭐 제가 대충 보면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인수위 구성으로 하거든요. 인수위 구성의 어떤 인원들을 채우는 거에 대한 인선 작업이 있고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의 어떤 인수위에서 계속적인 어떤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모멘텀이 그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입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소야대가 되지 않습니까? 신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안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원전.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나 건자재 쪽 이쪽은 여러분들 정책 모멘텀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4월 초중순부터 그때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빠르면 뭐 4월 말 아무튼 그런 어떤 인수위에 네. 대한 어떤 과정들을 한번 뉴스 프로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들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방금 전 건설 관련주들이 정책 네.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자연과 환경이나 신원종합개발 같은 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이런 테마주들이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처음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모멘텀 이번 주까지는 지속될까요? 류민수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수급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뭐 신원종합개발, 뭐 삼부토건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삼부토건 뭐 일성건설인가요? 일성건설 뭐 범양건영 이렇게 시총 작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이제 핸들링하기가 조금 용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오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좀 매매가 가는 구간들이 이번 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는 결국 뭐 시장의 매크로 시장에 크게 좌우되기보다는 업종별 순환매 차원이 계속적으로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뭐 그렇게 답보 상태에 있고 약보와 강보합 뭐 이 정도 수준이 되더라도 업종별로는 빠르게 순환매 차원이 나오고 그 사이에서 강한 종목들은 또 한 번의 어떤 초과 수익이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매매 신원종합개발 3부토건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E&M이 좀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랜만에 4%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좀 흘러내렸지만 올해 최대 규모의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SM 관련 인수설도 유효한 상황인데 오늘의 양봉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접니까? 네. 네. 저군요. 일단은 뭐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요. CJ E&M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쪽에 좀 엔터 쪽, 그러니까 이 콘텐츠나 이쪽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뭐 또 반발이 있어서 좀 이제 그 부분이 수면 아래 가라진 것 같은데. 일단 CJ E&M은 저는 이제 향후 성장 모멘텀을 일단 티빙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티빙의 가입자 수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건 성장세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J E&M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어떤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기술적으로 볼 때 이 14만 원 라인에 안착하는 모습이 좀 보이면 저는 그때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만약에 12만 원 밑에서 사신 분이 아니라면 14만 원 안착하는 라인이 그때는 이제 일단은 단기 매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돌파하는지 안착하는지 이걸 확인하고 그때 사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 등 의료푸딩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중 그렇지만 지난주에 상승을 보였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연이트, 클래시스나 루트로닉이나 파마리서치 등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접근해보기 가장 좋은 종목은 어떨지 탑픽 하나만 꼽아주시죠. 저는 이쪽을 얘기하면 항상 클래시스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클래시스 주담분하고 뭐 저는 그분이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네. 제가 실적 시즌에 항상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실적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죠. 저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클래시스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이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루토닉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클래시스는 항상 실적이 좋게 나왔다. 안 좋은 뭐 업황이라고 할까요? 뭐 코로나 전국에서도 실적은 좋게 나왔고 지금 이제 또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쪽이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이쪽이 이제 수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쪽은 이제 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라고 이제 노령화 이런 부분에도 젊은 층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이쪽에 이제 또 니즈가 또 따르는 부분도 있고 클래시스는 또 올해 이제 또 슈링크라고 너무 유명한 이쪽이 강남권이 좀 유명하답니다. 이쪽 장비가 그리고 장비가 이제 입도가 되면 계속적으로 소모품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캐시플로우로 나오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네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또 브라질
브라질이라든지 또 신흥국에서도 이제 이쪽 클래시스가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시장 또 진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세 종목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밸류에이션 지금 뭐 증권가에서도 리레이팅에 대한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좋은데 저는 그중에서 꼽으라면 클래시스를 하는데 지금 차트 보니까 저는 21선 정도에서 한번 매수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제 업종 아까 말씀드린 순환매 차원에서 좀 조정을 주고 눌림목을 주는 구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그래서 21선이 좀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만 원 정도, 2만 원 초반대 정도로 한번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클래시스, 제이시스 맥과 루트닉 다 좋은데 저는 클래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눌림목이 안 오고 21선 부근으로 안 오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 삽니까?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근데 저는 일단 기다리는 전략. 한 번은 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한번 오늘 이렇게 되면 내일도 아마 저는 크게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도 한번 눌림목 주는 구간, 그 구간이면 아마 2만 1,000원 미만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한 초중반 정도에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정도에 잡으시면 됩니다. 워낙 탄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급하게 또 안 따라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뭐 백신 개발하던 거 취소하는 데도 나오고 치료제 임상 중단도 나오고 대웅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중단 했죠. 그다음에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만 FDA하고 일정상 한 3개월 정도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지금 하한가에 들어가서 풀릴 줄 모르거든요. 유민수 부장님, 네. 바이오 관련 업종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금리 인상기에 참 바이오주가 그렇게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운 국면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작년에 많이 하락을 했고, 근데 사실 이제 재작년에 이제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죠.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쪽이. 그래서 뭐 범제약 바이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신약 개발, 그러니까 바이오텍 기업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살만한 기업들이 있어요. 살만한 기업들이 있는데 다만 이게 주가가 언제 발현될지를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역시 뭐 이렇게 메지온 같은 이게 제약 바이오 업종의 종목 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네. 한두 개의 어떤 종목들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전체적인 투심에 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은 작년에도 그렇게 힘을 그렇게 주가에 대한 어떤 보답을 못 받아온 부분이 많은데 하반기 이후에 중반기 이후에 올해도 아직까지는 크게 힘을 못 쓰는 모습에 좀 답답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떤 임상 실패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지연이라든지 심사 연기라든지 뭐 이런 잠정 보류라든지 어떤 이런 기사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 회사의 좀 어떤 상호의 대응 방침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개별적으로도 전화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 그러니까 코로나 아까 방금 앵커분 말씀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익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국면이 지금 거의 다 약간 어느 정도 지금 완화 국면으로 지금 거의 끝나가는 국면으로 갈 수 있고 팬데믹이나 엔데믹으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치료제 부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소수의 몇 개 글로벌 진출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독점하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회사는 이런 것들보다는 기존의 본업으로 잘하는 기업, 잘하는 어떤 품목들을 가자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면밀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네. 좀 긍정적인 관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대신 코로나로 수혜받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경계감을 좀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한번 점검해 주시죠. 먼저 저는 물론 지금의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바닥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최근 삼성전자 훨씬 좋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분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폴더블 프린이라든지 이쪽도 저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SK 하이닉스보다는 만약에 대형주 중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게 맞다. 다만 이게 이제 모멘텀이 발생한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완화 국면 이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출구 전략이 나온다면 그때 아마 제가 볼 때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가의 탄력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역시 동일하고 그때는 2차 전지와 같이 한번 어떤 성장주에 대한 어떤
업사이드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보신다면 장비업체 쪽에 원익 IPS 오늘도 뭐 좋은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뭐 M6나 하이닉스라든지 평택공장에 대한 매출 시점, 인식 시점이 2분기로 도래할 것 같다. 원래는 하반기로 좀 예상이 됐는데 좀 빨리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익 IPS 이쪽은 삼성전자의 오스틴 추가 공장 이쪽에 대한 제2공장에서 또 수혜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공장 업체로는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자 들어가는 하나마이크론 특이한 아주 좋은 게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상당히 매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 이 중에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삼성전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쪽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 DB하이텍이 좀 2.5%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사들이면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85,000원대에서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다시 상승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걸까요? DB하이텍이요? 네. 예, 저는 DB하이텍은 지금 말고 이것도 역시 조금 눌림목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8인치 설비투자 오히려 안 한 게 득이 되는 회사죠. 그래서 8인치 어떻게 보면 레거시 제품인데 지금 뭐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TSMC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DB하이텍은 올 한 해 괜찮을 것 같다. 좀 괜찮을 것 같다는데 다만 저는 DB하이텍 을 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더 좋은 게 있어요. 그쪽을 사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DB하이텍도 좋지만 더 두 종목이 더 좀 저는 눈에 좀 밟힌다고 할까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DB하이텍은 사실 조정 중에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정적이 별로 없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85,400원 넘지 않을까 그래서 9만 원 좀 넘어가서 한 10만 원 근처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그 근처까지 한번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요. 네. 아까 두 개가 뭐였죠? 원익 IPS하고 하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원익 IPS하고 하나 마이크론. 셋 다 좋은데 고르라 그러면 그 두 개를 고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류민수 부장께서 가져오신 공략주는 덱스터네요. 덱스터. 네. 덱스터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과연 그 옛날에 이제 메타버스가 항상 붐을 일으켰을 때 네. 투자자들한테 3대 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덱스터였죠. 그래서 덱스터는 영화 쪽 VFX 사업에서 너무나 또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특수효과 VFX라든지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여러분은 저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덱스터의 2대 주주인 CJ ENM과 NC소프트가 NFT 신규 게임에 대한 서비스 협력을 좀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어떤 동사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VFX라는 이 영상 구현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쪽도 선익 시스템이 최근에 조정을 주고 삼성전자의 어떤 모멘텀으로 상한가를 간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덱스터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작년 11월에 53,000원 갔었다가 2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절반 이상.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의 주주분들 갖고 계셨던 분들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2만 원에서 53,000원, 그러니까 5만 원 정도로 보면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 구간이 지금부터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달 25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유럽 정상회의나 EU라든지 나토에 대한 이쪽에 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도 또 지정한 리스크에 대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고 4월까지는 5월 FOMC 전까지는 4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업종별 낙폭과대 성장주의 반등 어떤 반격의 어떤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메타버스 관련주에 덱스터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땐 반등폭 3만 원 이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일단 3만 원 잡으시고 한번 대응하셔도 충분하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